나라가 주는 돈 왜 내가 신청해야 나오죠? 여러분,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국가가 준다던 돈을 왜 내가 신청을 해야 받을까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매년 30만 명이나 그 돈을 못 받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금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연금이 있는데도 놓친다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연금 나라에서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맞는 말 같죠.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이 아닙니다. 국가가 주는 돈인데 정작 내가 먼저 손을 들어야 나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간 달은 소급이 거의 안 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달 돈은 그냥 사라집니다. 한 달 35만 원, 1년이면 420만 원. 아, 35만 원이 뭐 대수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35만 원이 약값이 되고 관리비가 되고 겨울 난방비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소문을 정리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돈을 지키는 영상입니다. 기초연금 끊긴대, 65세부터 안 준대, 받다가 뺏긴다던데, 이 말들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소문입니다. 문제는 그 절반짜리 소문이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딱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감정으로 겁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공식 기준 안에서 진짜 바뀐 것만, 그리고 실제로 탈락을 만드는 함정만 짧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엔 오늘 당장 할 행동 3가지를 운동화 끈 묶듯 딱 묶어 드릴게요. 당신은 연금 대상자가 아니라 생활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공단 직원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평생 일하고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는 나이. 그런데 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먼저 쪼그라듭니다. 혹시 나는 못 받는 건가? 이미 받는 것도 끊기는 건가? 이제 70세부터 준다며? 이 불안이 왜 생길까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존엄 때문입니다. 살면서 가장 서러운 순간은 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눈치 보며 묻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연금을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부가 뺏겠다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포기해서 스스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기를 만드는 게 바로 소문입니다. 끊긴다더라. 안 된다더라. 복잡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다치면 진짜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격이 있어도 못 받습니다. 즉 오늘의 싸움은 정부와 싸움이 아니라 소문과 싸움입니다. 소문이 무서운 이유는요, 맞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멈추게 해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 한 걸음을 가장 쉬운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3가지가 섞여서 퍼집니다. 진짜 변화, 그대로인 것, 소문. 지금 기초연금을 둘러싼 말들은 대부분 이 3가지가 섞여서 돌아다닙니다. 진짜로 바뀐 것, 바뀐 게 아닌데 바뀐 것처럼 퍼진 것, 아직 논의만 있는데 확정처럼 말하는 것. 이렇게 섞이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그냥 결론을 냅니다. 나는 안 되겠네. 여기서부터 연금이 끊기는 게 아니라 삶의 계산이 끊깁니다. 생활은 숫자로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장 아쉬운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기초연금은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될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안 되던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즉, 한번 탈락했다고 평생 탈락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딱 한 번 떨어지면 그 문을 영원히 닫아버립니다. 나랑은 상관없어. 이게 제일 큰 손해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형 제도입니다. 매년 기준이 조정됩니다. 재산평가 방식도 공제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나는 올해의 나와 다릅니다. 작년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넘었던 분들은 올해 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반대로 올해 받는 분도 내년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정치 뉴스가 아니라 내 상황을 기준에 대입하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그 기술을 복잡한 말 없이 내려드리겠습니다. 2026 기준 진짜 바뀐 것 세 가지. 자, 이제부터는 소문 말고 공식 기준 안에서 실제로 달라진 것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부 감액 완화 방향. 현재 혼자 받으면 월 최대 34만 9천 원 수준. 그런데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그동안은 각자 20% 감액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같이 살아서 덜 든다. 이 논리요? 현실에선 종종 반대로 갑니다. 병원비는 2배가 되기도 하고 돌봄 부담도 커지니까요. 그래서 감액을 완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둘째, 차량 배기량 기준 폐지 흐름. 예전엔 2000cc 넘으면 차값이 싸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비싼 전기차는 통과하는 이상한 장면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배기량이 아니라 중고차 시세 중심으로 보는 흐름이 강화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시세는 내려갑니다. 그러니 예전에 차 때문에 포기했던 분은 다시 확인할 타이밍이 옵니다. 셋째, 선정 기준 소득인 정액 조정. 이건 매년 조정될 수 있고 작년에 탈락했던 분이 오래되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하면 손해 아니야?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면 2026은 싹 없애는 해가 아니라 평가 방식과 공제, 기준 조정이 얽힌 해입니다. 소득인 정액, 쉽게 말하면 종합 점수표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 재산을 합쳐서 점수처럼 계산합니다. 그게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버는 돈이 있으면 소득, 집, 땅, 차, 금융 자산이 있으면 재산, 이걸 돈처럼 환산해서 합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되겠지. 그런데 재산 환산이 크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금 벌어서 안 되겠지. 그런데 공제 구조 때문에 실제 반영액이 낮아져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추측이 아니라 대입입니다. 오늘 영상 보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해야 할 계산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소득이 어떤가? 재산이 어떤가? 차와 금융 자산이 어떻게 잡힐까? 이 세 가지를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바뀌고 평가 방식도 바뀌고 시세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딱 세 곳, 딱 1번. 신청이 돈입니다. 여기서 제일 큰 반전이 나옵니다. 기초연금이 무서운 이유는 깎일까봐가 아닙니다.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서 무서운 겁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이 아닙니다. 신청입니다. 그리고 늦게 신청하면 그 달은 그냥 날아갑니다. 신청은 딱 세 곳입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 그런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이겁니다. 복잡할 것 같아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소문이 무서워서. 여기서 반어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절차는 귀찮음입니다. 신청이 귀찮아서 1년에 420만 원을 놓치는 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정보 영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행동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번만 움직이면 월 35만 원이 현금 흐름으로 들어옵니다. 탈락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6가지 함정. 이제부터는 진짜 현실 파트입니다. 난 기준 아닌데 왜 떨어졌지? 그 이유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함정 때문입니다. 첫째, 회원권. 콘도 골프 회원권. 안 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사에선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 용돈 방식.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건 보력 병원비를 자녀가 대납하면 소득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셋째, 공무원군 인사학 연금 이력.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이력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차량은 조회 시점이 전부. 시세가 내려가면 다시 가능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포기가 아니라 재확인이 전략입니다. 다섯째, 잠자는 금융계좌. 오래된 통장, 잊은 적금, 보험 전부 조회됩니다. 숨길 문제가 아니라 정리점검의 문제입니다. 여섯째, 급격한 재산 처분. 급하게 처분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 쓰임이 명확하면 소명 가능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파트는 겁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왜 탈락했는지 이유를 알면 다음 신청에서 길이 열립니다. 오늘 당장 할 세 가지.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재신청.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의 탈락은 올해의 탈락이 아닙니다. 차 때문에 포기했던 분은 시세 재확인. 배기량 기준에 묶여있던 기억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65세 생일 한 달 전 달력에 표시. 신청이 늦으면 그 달 돈이 사라집니다. 이건 절차가 아니라 현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 한 줄만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돈이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도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혼자 보지 마십시오. 주변 어르신 한 분께 꼭 보내주십시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겐 1년에 42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